데이빗 싱클레어 박사의 그런 루틴은 뭐냐, 이거 좀 굉장히 궁금하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이슈를 일으키는 이 교수님은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근데 이 교수님도 대놓고 말해요. 이거는 아직 확립된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나는 나를 대상으로 약간 임상실험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본인 아버지한테도 이걸 시키고 있고, 아버님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이제 장수하고 계시고, 90대신가 80대 후반이신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액티브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고,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흰머리가 성성했는데 나는 흰머리도 하나도 없고, 형이 최근 나한테 어떻게 하냐, 뭐 따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물어봤다, 뭐 이런 말씀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매일 아침 NMN을 1g 드시고, 그 다음에 라스베라트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미 사실 효과 없음이 검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이 이걸 버리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1g을 직접 만든 수제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metformin이라고, 이건 당뇨 약이에요. 근데 이거 당뇨 전 단계에서도 요새는 좀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또 수명 연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당뇨가 아니시지만 메formin 1g을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함부로 따라할 수는 없어요. 메formin 약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상황, 어떤 나의 다른 질환 컨디션과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따라하실 수는 없고, 전문의와 무조건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랑 비타민 K2 이거를 하루 권장량을 드시고, 아스피린을 또 소량 드시고 계시고, 83mg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설탕이랑 빵, 파스타는 가능한 적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 당화혈색소랑 당화산물을 만들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신 거죠. 그리고 40세부터 후식을 끊으셨대요. 엄청나십니다. 이게 정말 보통 집념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탄수화물 끊는 거. 저도 좀 빵이랑 이 디저트류를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저는 이런 책들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많이 줄이긴 했어요. 근데 완전히 끊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40세부터 아예 끊으셨대요.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리고 하루 한 끼를 건너뛰거나 정말로 적게 먹고 일정상 거의 점심 먹지 않는다. 거의 하루 한 끼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마다 이제 피 검사를 하십니다. 우리 부존 형님, 브라이언 조슨 형님처럼 맨날 피 검사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피 검사를 하셔가지고 바이오마커 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식단이랑 운동 조절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많이 걷고 계단 오르기, 주말마다 아들이랑 체육관 가고, 운동 후 사우나 혹은 냉수 마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온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크라이오 세라피가 될 수도 있고, 냉수 마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약간의 온도 자극을 주는 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에 무리 있으신 분들은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되고, 항상 전문의와 상의를 거치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많이 먹고 동물은 안 먹으려고 하신대요. 근데 이것도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을 안 드신다, 이거는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사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연구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연구에 있어서도 이게 약간 U자 커브처럼 이게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적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은 근육량 유지하는 게 굉장히 또 장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는 무조건 안 드신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직 젊어요. 싱클레어 교수님 50대 초반이십니다. 그리고 금연,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금연은 진짜 담배는 100회 무익이에요. 단 한 가지도 좋은 게 없어. 환자분들이 아니라 일반 분들도 나는 좀 스트레스가 풀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조차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이런 거 재보면 흡연하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끊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전자레인지 돌리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이죠. 그래서 햇반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면은, 저도 가끔 먹을 때가 있지만 거기서 꺼내서 사기 그릇으로 옮겨서 실리콘 덮개 같은 거 덮어서 돌리세요. 플라스틱 있는 채로 돌리는 거는 정말 비추입니다. 다른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말해 뭐예요. 다 그런 플라스틱 계열 다 돌리지 마세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 노출 피해. 이거는 피부 건강에 자외선 진짜 치명적이죠. 이게 한국인들이 피부가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서양 분들처럼 이렇게 막 야외에서 막 자연 막 이러면서 이런 활동 좀 덜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원하게 주무시는 거. 이것도 약간 온도 자극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BMI는 23에서 25를 유지한다. 이것도 체중 관리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책에서 또 영양제는 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본인의 행동과 약간 좀 상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싱클레어 박사님은 그걸로 실제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제약회사가 아니라 여러 이제 건강식품과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으세요. 그리고 본인도 좀 뭐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요거는 좀 가려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주요 이해관계가 그 책에도 앞에 엄청 나와요. 리스트 그 기업 목록, 뭐 연구 목록 많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예요. 그 메트로바이오테크라고 NMN 기반 신약 개발 회사 이거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 이거는 그 올해 임상 들어간 그 약이죠. 뭐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NMN을 이 싱클레어 박사님이 이 아예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약으로 개발하려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약제로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FDA가 이거 약이야? 그럼 건강식품 안 돼. 그래가지고 2022년에 NMN이 그 금지됐어요. 이 건강식품으로는 쓸 수 없다. 그랬는데 업계에서 엄청나게 이 반발을 하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25년에 작년에 FDA가 다시 입장을 번복했거든요. 아직 이게 약으로 쓸 수 있을지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 그냥 건강보조제로 조금 더 쓰렴 뭐 이런 취지겠죠. 그래서 작년에 다시 허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임상이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차세대 이제 신약 후보가 파이프라인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과학이 입증된 것, 그거는 노화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후속 유전 정보를 잘 조절하면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희망이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서투인 유전자는 노화 방어 네트워크의 핵심 조절자로 작용을 한다. 이것도 입증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저온 자극, 사우나 이런 것들 호르메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적절한 스트레스가 복구 시스템을 켜서 나를 노화로부터 지켜준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마케팅이 과장된 것은 어떤 특정 영양제로서 노화를 반드시 역전시킬 수 있다. 이거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레스베라트롤 이거는 임상에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모든 연령대에서 저단백 식단을 추천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노인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